네, 다음으로는 경제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밤에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또 발표가 됐어요. 예상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전문가들이 한 2.1% 정도 봤는데 2.8%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를 보시면요. GDP가 이제 어제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0.2%포인트 정도.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은 정말 잘 GDP가 커가고 있는데 국내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라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어떻게 보실까요, 기자님? 네, 일단 미국이 잘 나가고 있다, 그거고, 그쵸, 우리나라는 네. 못 나가고 있다, 이건데요. 그러면 이거 빼면은, 미국 거에서 우리나라 거 빼면은 무려 3% 차이가 나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미국이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착시 효과입니다. 네, 어떻게 차이가 이게 나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네. 우리는,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0.2% 하락했어요. 0.2% 하락했어요. 이렇게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지난 1분기 대비 2분기가 0.2% 하락했다는 거를 네. 의미합니다. 네. 근데 미국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은 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2.8%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같은데 조금 높아 보여요. 그게 아니라 이번 2분기 성장을 앞으로 1년 동안 하면은 2.8%로 성장합니다. 이런 수치예요. 앞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쉽게 계산하려면은 4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4로 나눠주면 미국은 0.7%. 그럼 네. 우리하고 차이는 3%가 아니라 0.9%.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하지만. 수치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의 좀 계산법에 착시 오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그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점을 한번 체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제 GDP를 1년간 예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성이 실제로 그대로 가나요? 정확도가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의 이제 지역 연준이 12개 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뉴욕 연준에서도 또 그 GDP를 예상치를 정하나요? 발표하고, 네. 그 다음에 아틀란타 연준에서도 이걸 발표를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맨 위에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네. 건데, 지금 최근 한 20개 분기를 보면은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한 게 제일 정확했어요. 예. 물론 이제 중간에 차이도 많긴 한데, 네네. 그래도 여기 게 제일 정확했고, 아틀란타 연준은 어저께 2.8%가 나오기 전에, 네네. 직전에 얼마를 예상을 했냐면 2.7%를 예상을 거의 했습니다. 유사하게 예상했네요. 굉장히 제일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요걸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GDP 나우가 이제 애틀란타 연준에서 예측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GDP 나우 차트를 좀 보시면 GDP에 대한 예측도를 미국에서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 또 이슈가 있었어요. 이전에 뉴욕 연은 의장이었던 빌 더들리가 7월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당장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연준에 요구를 했던데 어떤 걸 좀 이유로 들었는지 가능성도 실제로 있을까요? 네, 이 더들리 전 의장이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에서 첫 번째 이 헤드라인이 뭐냐면 나 마음을 바꿔 먹었어 그런 거예요. 네. 대표적인 또 매파 중에 또 네. 한 명이었는데요. 선회했군요. 네. 이번에 이번 7월 말에 열리는 FOMC에서 당장 인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굉장히 큰 이제 이 변화를 보여줬는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인하를 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뭐냐 하는데 네. 더들리 전 의장이 얘기했던 그 근거는 여기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가끔 이제 소개했던 쌈 룰이라는 쌈 규칙이라는 네. 그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실업률에 최근 3개월 평균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최근 또 1년간의 최저점 실업률이 있겠죠. 네. 그걸 빼준가? 그게 0.5보다 커지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네. 그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차트에 보면은 이 가로로 된 빨간색, 네. 요게 바로 0.5선이거든요. 네. 지금 저 맨 오른쪽 밑에 보면은 굉장히 올라와 있죠. 가까워지고 네, 있네요. 0.43 이건데, 네. 이 더들리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야, 이거 0.43밖에 까지 올라왔고, 이제 네네. 0.07밖에 안 남아서, 조금 더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우리 경기 침체로 경기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야,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얼추 다
해결이 됐으니까 네. 이제부터는 고용에 무조건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3룰에 의해서 근거에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굉장히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또 펼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재 상황을 좀 요약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GDP는 사실 잘 나오기도 했었고요. 물가 추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어떻게 좀 지금 상황들을 좀 종합해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GDP는 지난달에 1.4%고요. 네. 이번 달이 2.8%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평균하면 2.1% 되거든요. 맞죠? 네. 근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은 바로 연준이 지난번 6월에 얘기했던 24년 평균치예요. 네. 그러면 이제 GDP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PC는 아직도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 네. PC는 연준이 예상한 건 2.6%인데 어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2.9%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주식시장 볼까요? 네. 지금 올타임 하이죠. 그렇죠. 뭐 거의 뭐 약간 최근에 꺾이긴 떨어지긴 했지만 사상 최고치에서 굉장히 높죠, 사실 뭐 아직도. 별로 안 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뭐냐면은 고용밖에 없는데 네. 자, 고용이 만약에 요거 하는데 여기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더 인플레이션을 더 키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GDP가 좋게 나왔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8월 초겠죠. 8월 네. 초로 갔을 때 인플레이션 조금 높게 나올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고용 조금 개선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걸 내린다. 금리를 내린다. 급격하게 내린다. 이런 일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시장은 네. 9월, 11월, 12월까지 3번 정도 인하하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좀 많이 그렇죠. 근데 아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6월에 연준이 예상했던 한 번 인하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자님의 금리 전망까지 같이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요게 높아지면은 이 금융시장에 이제 뭔가 문제가 많다는 리스크가 거고요. 있다. 네. 예. 0이면은 그냥 뭐 항의하다. 그거고 밑에 있으면은 뭐 지금 굉장히 금융시장이 뭐 굉장히 이제 뭐 편하고 좋다 뭐 그런 네. 건데 이것도 요걸 가지고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역대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이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연준이 결정하는 거는 네. 연준이 사실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잖아요. 뭔가 시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네. 아니면은 이번에는 또 대선이 있잖아요. 변수. 여당을 도우려고 하거나 네. 그런 사실 둘 다 안 좋은 거죠.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주마차 시간에서 경제 용어와 경제 이슈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